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텔레칩스 회사 소개에 따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의 매출액 자체는 높은 현대기아발 의존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000억 정도는 꾸준히 발생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처럼 코로나 특이 시점에 이렇게 매출액이 꺾이면은 영업 적자가 날 수도 있었지만은 이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아쉬운 점은 과거에는 특정 구간을 이렇게 제외하면은 특별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2022년도 증권사 컨센서스로는 영업이익 증가가 높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제 실현 가능성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예년까지의 이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비용 분석을 들어가면 대략적인 비용은 팹리스니까 원재료 그리고 외주 가공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타 비용 같은 것도 원재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대략 한 65% 남짓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직원 급여 25% 정도에 감가상각비 5% 정도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30% 정도가 더 빠지니까 영업이익률은 한 5% 정도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였죠. 이 비용들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요. 21년도에는 총 94%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21년도에 일단 급여 쪽이 이렇게 확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판관비 쪽에서 확인해보자면 실제로 급여 비용이 상당히 이게 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좀 슬림화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 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이 절대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은 이 왕년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고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율도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깐이나마 고정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패밀리스 회사의 비용 구조는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설계 위주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연구개발인데요. 회사가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일부는 이제 제조 원가, 판관비 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의 3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줄면은 이익이 느는 구간으로 이제 여겨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17, 18년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고요. 21년도도 그래서 턴어라운드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22년도도 좋아지긴 할 겁니다. 다만 이걸 액면 그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연구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양날의 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회사는 연구비의 회계 처리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무형자산 이 형태로 쌓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원칙에 따라서 해야겠지만은 다소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이게 무형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들은 어쩌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미래의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그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회사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안 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 패밀리스 회사들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었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좀 알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도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연구 비용의 비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무작정 좋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비용 구조를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주가랑 실질적으로 연동이 되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살펴봐야 되겠죠. 요 둘과 장기간 주가가 연동이 되어 온 기업 아니겠어요? 일단 해외로 나가는 매출이 상당히 된다는 회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보자면은 다소 비슷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밀어보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는 일단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 그 상태로 1분기를 맞이할 거라는 점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나타난 것은 매출이지 이익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개하는 제품 가격의 변화 그리고 원재료 SDRAM밖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요걸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매출과 연동이 될 만한 이 주제품 DPM의 변화 이거 보면 21년도에 상승을 했고요. 원재료인 SDRAM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있고
원재료 하락에 따른 GPM 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칩 가격을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게 오를 때 GPM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SDRAM이 빠지는 구간에서 GPM의 개선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운드리의 외주 가공비가 향후 강세로 갈 수 있다는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가격을 계속 올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밖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만 오른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칩을 받아온 다음에 이런 원재료들을 합해가지고 조립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은 가격 하락이 다소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SD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D램의 일종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죠. 일부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품의 칩 가격 상승까지 좀 감안해주면은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 유지는 되지 않을까, 방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추정을 해봤을 때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고요. 요 시점보다는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오르고 있었으니까 주가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이익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주가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좀 이렇게 덜 따라가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팔로우업도 필요한 구간이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를 다시 보면은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왔거든요. 이 매출액이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판관비는 거의 유지가 됐으니까 이때 빵 터지는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 22년도 1분기 매출액이 작년 4분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전년도 이때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 매출 차이도 상당하고 이익률이 이때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아닐 것으로 봐야 되고 1분기 실적도 정황상 나아졌겠죠. 그리고 회사가 일종의 계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스타트가 좋다면은 22년도에 매출도 상당히 올라오는 구성이 될 것 같아서 애널리스트들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게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진증권 자료를 그냥 갖다 쓰면은 다소 숫자가 적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1분기 매출액을 280억을 적어놨는데 아까 제가 4분기랑 비슷할 거라고 했으니까 3,4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보다는 높은 거라서 22년 전체로 봤을 때도 한 1,500억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외의 숫자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배팅, 긁어보는 방식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팹리스 회사들이 워낙 스몰캡으로 그동안 분류가 되었고 예측을 해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테레칩스가 그나마 이제 컨센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22년도가 좋게 예상이 되어 있죠.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160억 그 이상 나와준다면은 100% 가까이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 번쯤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행동이 최근에 있었는데 칩셋 미디어를 매각했죠. 칩스가 얼마 전에 나온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내부 자료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도 팔았다. 고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뜬금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최근에 대규모로 늘려놨다. 요거는 어떤 이유에선가 회사가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안 하던 짓을 하면서까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조그마한 인수 정도는 계획이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재료가 공개됐을 때 혹시 모를 주가 주목받을 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수라면은 돈을 조달해서 크게 쓰는 만큼 재무 상태는 이제 곳간이 비는 모습이 될 테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좀 마지막 배팅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쪽일지는 나와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적 알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어닝에 대한 부분을 일정 체크해보자면은 빠르면은 5월 3일 정도, 늦어도 한 5월 12일에서 13일 정도일 겁니다. 사실 그날 주가가 반응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좀 주가랑 실적이랑 별개로 노는 듯한 부분이 보이기도 했고 세기도 하는 시점도 있었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발표된 피델릭스 경우를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발표했었지만
주가가 뭐 4월달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온 이후로는 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무관심한 부분 같은 게 아직까지 시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애들의 주가를 보면은 텔레칩스,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보면은 다 뭉뚱그려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칩스 역시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응을 안 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하락이 심하잖아요. 시장이 매우 안 좋고 주가가 빠지는 중인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도 리스크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건이라는 식으로 결론이 도달하게 될 것 같네요. 만약에 그래도 좀 부담 없이 거두고 싶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는 이게 빠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정도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에서 분할 매수 정도, 아니면 뭐 각자가 성향 따라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현재는 이런 기업들을 시장에서 그다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텔레칩스가 만약에 좀 이 친구가 예외적인 반응을 보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다른 친구들도 손잡고 반응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